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카본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결산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카본은 LNG 본행제 등 이 산업재 매출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93% 이렇게 현황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업계 정보에 따르면 이 중에 이제 LNG 본행제 매출은 약 80% 수준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LNG 친환경 선박의 수주 물량, 즉 조선사들의 매출이 늘면 자연스럽게 한국 카본의 매출도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이제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더불어서 LNG 본행제에 대한 매출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엿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특정 제품의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구성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사업 다각화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매출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면 한국카본의 수주 잔고가 21년 말 기준 6.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도 수주 잔고를 보시게 되면 4억 달러 기준이었죠. 따라서 YY 약 70%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 1년 사이 이 수주잔고가 부쩍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조선 기업들이 지금 LNG선 수주 선박의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 LNG선 운반을 하는 화물창 핵심 부품이 지금 보시는 화물창 판넬 본행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국 카본이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LNG 선박 수주 실적은 내년에도 더욱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자재 생산 기업인 한국카본의 실적 또한 매우 긍정적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꾸준히 수주 잔고가 늘어난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오늘 달러를 환율로 지금 수주 잔고를 계산을 해보면 21년 수주 잔고가 6.8억 달러였으니까 하나로 8,700억 원 규모입니다. 지금 21년 매출액이 약 3,600억 원이고요. 20년도 기업의 이제 최고 피크를 찍었던 매출액이 4,100억 원이니까요. 지금 현재의 수주 잔고를 기준으로 본다면 최고 매출액을 달성했던 사업연도의 약 2배 수준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의 수주 잔고는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매크로적인 리스크가 둔화가 된다면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그런 재료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22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수주 실적 관련 공시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대우조선 해양권도 있고 다원시스 등도 있고 아무튼 실적 관련해서는 앞으로 당분간은 수주 잔고가 넉넉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캐파가 수주 잔고 자체가 가장 피크를 찍었던 매출액의 약 2배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카본 지난 주가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수주 잔고별로 박스권 구간을 형성한 그런 형국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2020년 말 기준 수주 잔고가 약 4억 달러 수준일 경우를 보게 되면 당시 주가는 14,000원 수준에서 이렇게 형성됐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14,000원을 돌파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 이런 추이를 놓고 본다면 21년 말 기준 수주 잔고가 지금 현재 6.8억 달러였죠.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 지난 박스권을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주가 흐름이 생각보다 조금 무겁게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선박 제조에 투입되는 이 기자재 같은 경우 매출 인식 자체가 선박 수주, 선박 공정률에 따라서 매출 인식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즉 이 얘기는 수주하더라도 매출 인식까지 약 2년이나 2.5년 정도 이렇게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매출 인식에 따른 선행 지표로 수주 잔고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안정적인 실적 반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연도 기업의 이제 매출액 추이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올해 21년이죠. 21년 지금 결산 기준으로 보면 사업연도가 YY-11% 감소하였죠. 이런 흐름에 연이어서
영업이익률도 9%, 순이익률도 4%대를 보이면서 뭐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수익률 수치로만 본다면 매력적인 수치는 아니고요. 지금 2020년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매출액이 피크를 찍었고 21년 다소 이렇게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수주잔고가 4억 달러가 쌓여 있는 와중에 21년을 맞이하였죠. 즉 수주잔고가 넉넉한 가운데 이 매출액이 감소한 원인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즉 20년 말 기준으로 4억 달러의 수주잔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1년 결산 기준으로 왜 매출액이 이렇게 감소하였는지 뭐 이거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뭐 결국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 고객사죠. 조선 기업들의 이제 검수라든지 뭐 이런 제품 연기 요청, 뭐 일정 조정 등을 이제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LNG 운반선 조선사들의 선박 공정률에 따라 수주 진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기업의 이제 원재료 등 가격 변동 추이를 보시게 되면 매입 비중이 뭐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수지 원재료인데요. 전체 매입 원재료 중에 52%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 수지 원재료는 가격이 지난 연도 대비 24% 올랐습니다. 뭐 일부 원재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요 원재료 모두가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 추이를 보시게 되면 기업의 제품 가격은 오히려 할인되었습니다. 뭐 한 가지 제품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즉 지난 사업년도 대비 주요 제품들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하되는 것입니다. 마진율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요. 결국 기업은 원재료 상승분에 대한 가격 전가력이 없는 영업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대기업인 조선 고객사들과의 뭐 영업 협상력 우위를 확보하기에는 좀 부족한 환경이지 않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탑라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소간 수익률, 이익률이 이제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수익률, 이익률 한번 보시면 한국카본 지난 5, 4업년도 실적 추이, 지난 연도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지금 고스란히 수익률에 영향을 준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진 감소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까지도 뭐 확인이 됩니다. 21년 영업이익은 327억 원이고요. YY 56% 감소했고 당기순이익 143억 원, YY 74% 크게 감소했습니다. 손익 비율을 한번 보시게 되면 매출 총 이익률이 16.5%로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런 효과가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익률 수준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참고로 기업의 이제 판관비 지출 수준은 지난 3, 4년도 꾸준히 판관 비율 평균 8%대로 예년과 유사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카본시트와 영업이익률과의 상관관계를 보시게 되면 기업의 이제 매출 구성 중 산업재에 들어가는 부분과 카본시트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기업의 이제 주요 매출 대부분이 이 산업재, 아까 말씀드린 LNG 본행재에서 발생을 하고 있지만 기업은 이제 카본시트라고 하는 항공 부품이라든지 뭐 낚싯대 등 뭐 실질 카본 재료에 대한 이 사업 비중도 뭐 적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하나의 제품군으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카본시트와 영업이익률과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카본시트 매출액이 증가할 때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뚜렷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카본시트 영역은 제품 부분은 항공비 부품 관련 뭐 카본 매출 증대에 따른 기대감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마진만 놓고 보았을 때는 LNG 본행재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결국 기업은 다양한 소재 개발 등 이익률 개선에 따른 연구 개발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뭐 이런 연구 개발, 다양한 소재 개발 등은 관계 기업이란 종속기업 투자 등의 방식으로 신소재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뭐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이익률에서도 마찬가지로 크게 개선되거나 뭐 이렇게 개선되거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요. 뭐 뒷부분에도 설명이 이어지겠지만 관계 기업 등의 투자 실적도 사실 그렇게 뭐 이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기업의 자산은 총 4,900억 원 수준이고요. 약 5천억 원 수준입니다.
유형자산 위주의 제조 기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 중 유형자산이 37%를 차지하고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재고자산이 18% 순이고요. 지난 사업년도 대비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는 자산 항목은 금융자산 공정가치가 있는데요. 증가가 두드러지게 잡혔습니다. 세부 내역 보시게 되면 영업외 금융손익을 살펴보면 실질 금융자산, 단기손익이 포함되는 금융자산의 순손익은 아직까지 유의미한 포션을 잡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따라서 크게 지금 중요한 자산 항목으로 이렇게 인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카본 부채인데요. 총 1,093억 원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매입 채무가 25%를 차지하며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또한 1년 이내 상환해야 하는 장기 차입금이 159억 원 잡혀서 유동성 장기 차입금으로 인식이 되었고요. 일부 차입금,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운영자금 이외에 특별한 부채가 없습니다. 자본은 총 3,900억 원 수준이고요. 대부분 이익잉여금이죠. 73% 비중입니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이어온 건실한 기업의 모습입니다. 기업의 이제 재무 안정성은 매우 우수하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21년 부채 비율 28%, 유동 비율 264%로 매우 우수합니다. 기업의 이제 3, 4, 5년도 지금 손익 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꾸준히 지분법 손실이 잡힌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19년도 22억 원, 20년 24억 원, 21년에도 22억 원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기업 중에 한국항공기술 KAT와 한국복합소재 등 이제 최근에는 지분을 추가로 취득을 해서 이제 관계기업이 아니고 종속으로 연결을 하게 되었고요. 한국복합소재 같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만큼 지금 지분법 손실 18억 원이 잡혀서 사실상 가치가 없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21년도 한국항공기술 KAT, 한국복합소재 등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21년에는 결산 영업이익 하락에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분법 손익에 잡히지 않고 종속으로 연결되어 연결 재무제표에 영업이익에 함께 반영이 되는 것이죠. 위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기업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 관계기업 등에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라든지 모색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결론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만 아직 전체 자산 중 관계기업 투자분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컨센서스 보시게 되면 23년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2년 실적까지는 수주 잔고가 아직까지는 쌓여 있지만 빠르게 이렇게 매출로 소화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선박 공정률에 따른 일정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수주 후에는 매출로 인식하기까지 대략적으로 2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수주 잔고 증대에 따른 기업 이제 매출 효과는 23년 실적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23년 순이익 400억 원, PR 14배 정도 멀티플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지금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